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 남매인데요. 이들에게는 80세가 넘으신 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남매가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첫째 아들은 대기업 부장, 둘째 딸은 병원 원장, 막내 아들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정말 부러운 가족이죠. 그런데 이날 세 남매가 커피숍에 모였습니다. 주말 아침인데도 표정들이 밝지 않았어요. 형, 이제 더 이상은 못 모시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완전히 지쳐버렸다고요. 막내 아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죠. 준호 말이 맞아. 오빠, 엄마 요즘 치매 증상까지 보이시잖아. 같은 말을 하루에 20번도 넘게 하시고 밤에는 배회하시고.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는데 이럴 순 없어. 둘째 딸 미선이도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병원 원장이면서도 자기 어머니는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첫째 아들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 경기도에 괜찮은 요양원이 있더라고.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우리 셋이서 나눠내면 한 사람당 70만 원 정도잖아. 그 정도면 괜찮네요. 형수님도 이제 편하시겠어요.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다음 주에 엄마 모시고 가는 걸로 하자. 내가 예약해 놓을게. 민수의 말에 세 남매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어머니께 이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냥 주말에 드라이브 가자고 해서 모시고 가기로 한 거죠. 엄마가 알면 또 고집 피우실 테니까 그냥 가서 입소 수속 다 밟고 오는 게 낫겠어. 미선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의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80년을 함께한 어머니를 시설로 보내는 결정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너무나 쉽게 내려버린 겁니다. 그 시각 첫째 며느리 정희의 집.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등은 많이 굽었지만 여전히 손놀림만큼은 빨랐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주무세요. 정희가 다가와 말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못하면 내가 뭐 하겠니? 너는 가서 쉬어. 하지만 정희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밤새 어머니가 몇 번이나 일어나셔서 배회하시는 바람에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는데 라며 부엌을 서성이셨고 4시에는 시장 가야 하는데 라며 현관문을 열려고 하셨죠. 정희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새벽이에요. 아이들 다 컸고 내일 시장 가면 돼요. 아니야, 지금 가야 해. 신선한 걸 사야 한다고. 이런 실랑이가 매일 밤 반복됐습니다. 정희는 지쳐갔고 남편인 민수에게도 매일 같이 불만을 토로했죠. 여보,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요.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요.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며느리의 힘든 표정도, 아들이 자기를 피하는 것도, 손주들이 할머니 방에 잘 안 오는 것도요.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노력했지만 몸과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둘째 딸 미선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미선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우리 다 같이 드라이브 가려고요. 드라이브? 어디로? 경기도 쪽이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예쁜 데 있대요. 오빠들도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자니 얼마만인가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준비하고 있을게. 전화를 끊은 순자 할머니는 달력을 보셨습니다. 토요일까지 일주일.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순자 할머니는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드라이브를 가기 며칠 전 정희는 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동네 경로당에 가신 사이였죠. 옷장을 정리하던 중 정희의 손에 낡은 일기장 한 권이 잡혔습니다.
가죽 표지는 많이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서 둥글게 되어 있었어요. 198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려 40년 전 일기장이었던 거죠. 이게 뭐지? 정희는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반듯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민수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붙다니.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론 걱정이다.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남편은 작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내 손으로 새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정희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85년 4월 3일. 오늘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100줄을 말아야 한다. 공사장에 납품하기로 했다. 한 줄에 500원. 하루 5만 원이면 한 달에 150만 원. 민수 등록금이 80만 원이니까 모자라는 건 다른 일을 더 해야겠다. 1985년 5월 20일. 오늘 미선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친구들은 다 배운다고. 하지만 피아노 학원비가 한 달에 3만 원이다. 미선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미선이가 우는 걸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밤에 혼자 울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저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노인으로만 생각했었는데 1985년 7월 10일. 더위가 너무 심하다. 하지만 선풍기를 틀 수가 없다. 전기료가 나올까봐. 아이들은 자다가 더워서 깬다. 미안해서 부채질을 해주었다. 새벽까지 부채질을 하다가 내가 쓰러질 뻔했다. 1985년 9월 1일. 민수가 대학에 갔다. 아침에 떠나는 아들을 보며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아프지 말라고 당부했다. 방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다. 기쁘면서도 슬프다. 이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1986년 2월 14일. 오늘 준호가 엄마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해? 라고 물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밤에 혼자 또 울었다. 내가 무능해서 아이들이 고생한다. 1986년 6월 30일. 미선이가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했다. 회비가 5만 원인데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미선이가 괜찮아요, 엄마. 저 안 가고 싶었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미선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말 못난 엄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일기장 중간쯤에 나온 이 내용이었습니다. 1987년 8월 20일. 오늘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위암 초기라고 했다.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수술비가 300만 원이다. 그 돈이면 민수 1년 등록금이고 미선이와 준호 학원비 2년치다. 수술은 나중에 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었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암을 치료하지 않고 자식들의 교육비를 우선했다는 게.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198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선물을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줄 게 없었다. 대신 밤새 김밥을 더 말아서 돈을 조금 더 벌었다.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줬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1988년 3월 1일. 위가 너무 아프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다. 진통제만 먹고 버틴다. 민수는 이제 3학년이다. 졸업할 때까지 2년. 조금만 더 버티자. 1988년 7월 15일. 준호가 엄마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라고 했다. 고마운 내 막내 아들.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없다.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아줬으면. 정희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있었어요. 1989년 11월 10일. 오늘 미선이 생일인데 케이크를 못 사줬다. 대신 계란으로 계란찜을 만들어줬다. 미선이가 엄마,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생일 케이크예요. 라며 웃었다. 미선아, 미안하다. 1990년 2월 28일.
민수가 드디어 졸업했다. 취직도 됐다. 대기업에. 너무 자랑스럽다.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하지만 위 통증은 점점 심해진다. 참아야지.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요. 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나 회의 중인데. 지금 당장 와요. 어머니 일기장을 찾았어요. 민수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회의를 중단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정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에게 일기장을 건넸죠. 읽어봐요.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정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나 때문에 치료를 안 하셨다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어요. 계속 읽어봐요. 더 있어요. 민수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1991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늘 미선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기쁘다. 하지만 의대 등록금이 1년에 400만 원이다. 민수가 월급에서 보태준다고 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한 아들에게 부담을 줄 순 없다. 내가 더 일해야겠다. 1991년 7월 20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밥 말고 7시에 식당에 가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다. 오후 2시에 집에 와서 쉬었다가 5시에 다시 나가서 청소 일을 한다. 밤 10시에 집에 온다. 피곤하지만 미선이 생각하면 할 수 있다. 1992년 3월 3일. 오늘 쓰러질 뻔했다. 위 통증이 너무 심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 미선이 등록금 낼 돈이 모자란다. 조금만 더 참자. 민수는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걸 몰랐다니. 어머니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렇게. 그때 1995년의 일기가 민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6월 14일. 오늘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다. 정이라는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너무 기쁘다. 하지만 결혼 자금을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내가 모아둔 돈 300만 원을 몰래 민수 통장에 넣어뒀다. 민수는 모를 것이다. 1995년 12월 25일. 오늘 민수네 집에 갔다. 새댁 정희가 반갑게 맞아줬다. 손주를 보니 너무 행복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폐가 될까봐 오래 있지 못했다. 빨리 나왔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혼할 때 갑자기 통장에 들어온 300만 원이 어머니 돈이었다는 것을요. 당시에는 친척이 도와준 줄 알았는데. 여보, 계속 읽어봐요. 1998년 일기도 있어요. 정희의 말에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11월 20일. IMF로 민수가 회사에서 잘렸다. 민수가 너무 힘들어한다. 손주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다고 한다. 내가 모아둔 적금 500만 원을 해지했다. 민수에게. 친척한테 빌렸다. 고 거짓말하고 줬다. 나중에 갚으라고 했지만 갚지 않아도 된다. 내 아들인데. 민수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IMF 때 정말 힘들었죠.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500만 원을 빌려주셨었는데 친척한테 빌린 거라고 하셔서 나중에 갚으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 친척이 그냥 주는 거래 라고 하셨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적금이었던 거죠. 어머니.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50세가 넘은 중년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어요. 정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일기장에는 둘째 미선과 막내 준호에 대한 이야기도 가득했다는 겁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고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준호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너희가 봐야 할 게 있어. 오빠, 무슨 일인데요? 나 지금 병원에서. 지금 당장 와. 어머니에 대한 거야.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미선과 준호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거실에 모인 세 남매. 민수는 일기장을 두 동생 앞에 놓았어요. 읽어봐. 처음부터 끝까지. 미선이 먼저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첫 페이지부터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986년 6월 30일. 미선이가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미선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수학여행을 가는데 자기만 못 갔던 날, 얼마나 서러웠는지 방에서 혼자 울었었죠.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했었어요. 어머니가 미안해 하실까봐. 1991년 5월 5일. 미선이가 의대에 합격했다. 하지만 등록금이. 미선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하루에 3개의 일을 하셨다는 것, 새벽 3시에 일어나셨다는 것, 위암을 참으셨다는 것. 엄마가. 미선은 의사였습니다. 위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잘 알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 고통을 참으면서 자기 등록금을 벌었다니. 1994년 8월 15일. 미선이가 병원 실습 때문에 힘들어한다. 용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가 모아둔 돈 100만 원을 줬다. 미선이가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엄마 돈 많아 라고 거짓말했다. 사실 그게 마지막 저축이었다. 미선은 그 100만 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그 돈으로 실습 준비물도 사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었었는데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저축이었다니. 이번엔 준호가 일기장을 넘겨받았습니다. 1992년 9월 1일. 준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똑똑한 우리 막내. 좋은 대학 가서 판사나 변호사 되면 좋겠다. 하지만 학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다. 청소 일을 하나 더 해야겠다. 1996년 3월 2일.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법대에. 너무 자랑스럽다. 이제 세 아이 모두 대학생이다. 민수 졸업하고 취직했고 미선이는 의대 다니고 준호는 법대 다니고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 힘들었지만 보람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1999년 7월 20일. 준호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우리 막내가 변호사가 됐다. 너무 기쁘다. 하지만 개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500만 원을 마련했다. 준호에게 엄마가 모아둔 돈이라고 했다. 준호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개업할 때 어머니가 갑자기 500만 원을 주셨었죠.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몰래 모아뒀지. 라고 하셨어요. 설마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신 줄은? 엄마, 제가 몰랐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세 남매 모두 울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 최근 몇 년간의 기록도 있었다는 겁니다.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2020년부터의 일기가 있었어요. 2020년 3월 15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아까 먹은 밥도 기억이 안 난다. 민순의 며느리 정희가 걱정하는 눈빛으로 나를 본다. 내가 폐가 되는 것 같다. 미안하다. 2020년 8월 3일. 오늘 밤에 또 배회를 했나 보다. 아침에 정희가 어머니 어젯밤에 어디 가시려고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기억이 안 난다. 정희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 내가 짐이 되고 있다. 2021년 2월 10일. 민수가 요즘 나를 피한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 간다고 나간다. 나 때문에 집이 불편한가 보다. 미안하다, 아들아. 세 남매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자기들이 어머니를 피한다는 것도 짐스러워한다는 것도. 2021년 7월 25일. 미선이가 전화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었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다. 형식적인 전화였다. 괜찮다. 아이들도 다 바쁘니까. 미선은 그 전화를 기억했습니다. 병원 일 때문에 바빴고 어머니께 전화하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었죠. 5분 정도 통화하고 끊었었어요. 2022년 3월 30일. 준호네 집에 갔다.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다. 손주들도 할머니 언제 가세요?
라고 물었다. 1시간 만에 나왔다. 집에 와서 울었다. 준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자 짜증을 냈었죠. 아이들도 할머니랑 놀기 싫어했고요. 어머니는 1시간 만에 가셨는데 집에 가서 울고 계셨다니. 2023년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손주들이 안 온다. 다들 바쁘다고 한다.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시어머니 보러 안 갔으니까. 이해한다. 2023년 9월 15일. 오늘 정희가 어머니 좀 조심해서 다니세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요즘 자주 넘어진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2024년 1월 1일. 새해다. 아이들이 새해 인사도 안 온다. 문자만 보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괜찮다. 다들 바쁘니까. 나는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다. 2024년 6월 20일. 요즘 아이들이 나를 피한다. 전화도 잘 안 받는다. 내가 부담스러운가 보다. 이해한다. 나도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새 남매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쓴 일기였어요. 2024년 11월 22일. 미선이가 전화해서 다음 주에 드라이브 가자고 했다. 오랜만에 아이들이 나를 데리고 나간다고 한다. 기쁘다. 혹시 마지막이 될까봐 두렵기도 하다. 요즘 아이들 표정을 보면 나를 어딘가 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도 괜찮다. 아이들이 편하다면 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평생 너희를 키운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다. 너희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마지막 문장을 읽은 순간 세 남매는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죠. 어머니,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미선과 준호도 함께 울었어요. 그들은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남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희도 함께 울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어머니가 조금 불편하다고 버리려고 했어. 오빠 말이 맞아요. 나는 의사면서도 내 어머니 건강은 신경도 안 썼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었다는 것도 몰랐고 지금도 어디 아프신지 제대로 체크한 적이 없어요. 미선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라고 남의 가정 문제는 해결해 주면서 정작 우리 어머니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아이들한테도 할머니를 멀리하라고 했고 세 남매는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정희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곧 경로당에서 돌아오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 사과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그리고 요양원 계획은 취소할 거야.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거야. 내가 모시기 힘들면 미선이네, 준호네가 돌아가면서 모시든지 해야지. 민수의 말에 미선과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의사니까 어머니 건강관리도 제대로 하고요. 아니에요. 우리 집으로 모셔야죠. 제 아이들한테도 할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야 해요. 세 남매는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까 커피숍에서 서로 안 모시겠다고 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돌아오신 거예요. 어머, 애들이 다 와 있네. 무슨 일이야? 순자 할머니는 세 자식이 모두 모여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눈이 다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왜들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다가가서 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어머니께 안겨서 우는 거였죠. 미선과 준호도 다가와서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어요. 얘들아,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어머니의 손길이었죠. 어머니, 어머니 일기장 봤어요. 미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일기장? 그걸 어떻게?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아프신 것도 힘든 것도 혼자 참으셨어요? 준호가 울며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엄마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부모야.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야. 어머니, 저희 때문에 암도 참으시고 일도 3개씩 하시고. 그런데 저희는 어머니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말이 목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아이들을 다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다 이해해. 너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바쁘잖아. 엄마가 짐이 되는 것도 알아.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의 전부예요. 어머니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선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대로 모실게요. 요양원 같은데 안 보내고 저희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준호의 말에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요양원? 너희가 날?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드라이브 간다는 게 사실은.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엄마가 너무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희는 어머니가 조금 불편하다고 버리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일으켰어요. 일어나. 괜찮아. 엄마가 너희를 이해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게요. 그날 이후 세 남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미선이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어요. 정밀 검진을 받게 했죠. 어머니, 다행히 지금은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암을 앓으셨던 흔적이 있네요. 치매 증상도 초기 단계고요.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미선은 어머니의 건강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도 처방하고 운동 프로그램도 짰죠. 매주 병원에서 체크업을 받게 했어요. 민수는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방을 넓히고 화장실도 안전하게 개조했어요.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고 손잡이도 설치했죠. 어머니, 이제 밤에 배회하셔도 안전해요. 집안 곳곳에 센서 등도 달았고요. 정희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산책도 나갔죠.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가실까요? 그래, 좋지? 며느리 덕분에 매일 행복하구나.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변화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요. 준호는 매주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했습니다.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시던 곳들을 다 가봤어요. 백화점도 가고 맛있는 식당도 가고 영화관도 갔죠. 엄마, 오늘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준호야, 내가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그 공원 있잖아. 거기 가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니. 바로 갑시다. 준호는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할머니를 좋아하게 됐죠. 할머니, 다음에 또 놀러 가요.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행복해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 남매가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80세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12월 15일 순자 할머니의 80세 생신날, 세 남매는 몇 주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성대한 파티를 준비한 거죠. 어머니, 오늘 저녁에 조촐하게 외식하러 가요. 민수가 아침에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알았다. 뭐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면 되지.
저녁이 되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왜 호텔에 왔는지 의아해하셨죠. 민수야, 여기는 왜 온 거니? 어머니, 잠깐만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축하합니다 하는 함성과 함께 불이 켜졌어요. 연회장 안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척들, 순자 할머니의 옛 친구들, 세 남매의 직장 동료들, 심지어 순자 할머니가 40년 전에 김밥을 납품했던 공사장 사람들까지 왔었죠. 어머, 이게 무슨?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거기에 순자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 박순자의 80세 생신입니다. 저희 세 남매는 얼마 전에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을 통해 어머니가 평생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4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고 하루에 3개의 일을 하시며 저희 교육비를 벌으셨습니다. 심지어 암에 걸리셨는데도 치료를 미루시며 저희 등록금을 우선하셨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단 한 번도 저희에게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셨죠.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짐스럽게 생각했고 요양원에 보내려고까지 했습니다. 미선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고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요. 오늘 이 자리는 어머니께 감사를 표하고 또 사과하는 자리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세 남매가 동시에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얘들아. 괜찮아. 엄마는 행복해. 너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 스크린에 특별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40년 전 순자 할머니가 김밥을 납품했던 공사장 사람들의 인터뷰였어요. 박순자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김밥을 가져오셨죠.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오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힘드시죠? 라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제 아이들 생각하면 안 힘들어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영상이 끝나고 이번엔 순자 할머니의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정말 억척스러웠어요. 남들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혼자서 세 아이를 다 대학 보냈잖아요. 그것도 좋은 대학으로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 때 순자 생각하면 힘을 냈어요. 순자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고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존경과 감동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들이 나왔습니다. 민수의 자녀 2, 미선의 자녀 2, 준호의 자녀 3, 총 7명의 손주들이 할머니 앞에 섰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아빠, 엄마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희 오래오래 함께해요. 손주들의 순수한 말에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맞았어요. 80년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세 자녀의 집을 돌아가며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영받는 손님이에요. 민수네 집에서는 매일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할머니를 중심으로요.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된장찌개 먹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끓여드릴게요. 정희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읽으며 시어머니의 삶을 배우고 있죠.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요.
미선은 매주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와서 건강 체크를 합니다. 치매 증상은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오늘 검사 결과 아주 좋아요. 이대로만 하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100세? 그렇게 오래 살면 너희만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니. 200세까지 사세요.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준호는 어머니를 위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엄마, 이 책으로 번 돈은 다 어머니 드릴게요.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아이고, 내가 뭐가 필요하겠니? 너희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세 남매는 매달 모임을 갖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머니가 하고 싶어 하시던 것들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세 자녀를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희가 1년 전에 엄마 일기장을 본 이후로 정말 많이 변했구나. 엄마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엄마는 너무 행복해.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엄마는 요양원 가는 것도 괜찮았어. 너희가 편하다면 말이야. 하지만 지금 이렇게 너희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어머니, 엄마가 평생 너희를 키우며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후회는 하나도 없어.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그리고 지금도 행복해. 고맙다, 얘들아. 세 남매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사랑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오늘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아이들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80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힘들었던 과거도 외로웠던 시간도 모두 의미가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오늘의 행복을 만들었으니까. 감사하다. 내 인생에,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순간에.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너희가 있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일기장을 덮은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있는 곳에서도 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겠죠. 여보, 우리 아이들 잘 컸어요.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요. 당신도 기쁘죠? 고마워요, 여보. 함께 키운 우리 아이들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자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80년 인생 중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는 세 남매가 어머니의 새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쓴 일기를 읽은 세 남매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했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선과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야. 어머니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머니를 사랑할 거야. 세 남매는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고 모시겠다고요.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시 부모님을 짐스럽게 여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대신 아파해주고 우리가 힘들면 대신 힘들어해 주시죠. 그런 부모님께 우리는 얼마나 보답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부모님을 만나러 가세요.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하실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언젠가 후회하지 않도록요.